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임뉴스 2부는 한 주간의 대전 충청 지역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대충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소리 들리시죠?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 연결됐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날씨 정말 덥습니다. 예, 많이 덥네요. 저는 지금 근데 오전에 내내 기자실에 머물다가 밖에 나갔더니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좀 따뜻하게 느껴져요. 덥다기보다. 이제는 인사말을 너무 덥다 이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달째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누진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누진제 구간에 100kW씩 더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여론이 썩 호의적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그 뭐랄까 할인율이 적다. 네. 지금 이게 평균 이제 절약될 수 있는 금액이 가구당 뭐 19.5% 정도라고 하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1, 2만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과연 그 1, 2만 원이 이제 우리가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가지고 체감할 때 그런 뭐 만 원, 땅 파도 10,000원 안 나오지만은 네. 너무 생색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 누진제의 요금 폭탄을 받아본 적이 있죠. 근데 말씀처럼 이렇게 전기 요금이 취약계층, 주거 취약계층에 더 불리하다는 것이 제가 그 단독주택 2층 옥탑방에서 살 때 신혼초였는데 그때 겨울에 너무 춥다 보니까 전열기를 좀 사용했었거든요. 아니 신혼 초면은 전열기 필요 없지 않아요? 그때 너무 추웠어. 네, 너무 추웠어요. 예. 뜨거워야지. 그래서 그때 전열기를 그렇게 썼었는데 그래서 누진제 때문에 몇십만 원의 전기요금이 나왔어요, 한 달에. 근데 제가 지금 주택을 아파트로 옮긴 다음에는 사실은 그 정도로 노출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전열기를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 에어컨도 좀 사용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주거 환경이 좀 취약한 가정일수록 전기는 어떻게 보면 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정부가 너무 늦게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마음 졸이면서 못 들었단 말이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꼼수 같아요. 일본에서는 또 오히려 이렇게 여름에 에어컨을 더 오히려 틀라고 권장하는 그러니까 게 말이에요. 어쩌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설치비도 지원해준다고 하고. 네. 참 일본이 부럽다는 생각이. 아유, 더 덥겠죠 일본은 근데. 그래요. 네, 다음 주 우리 대충 뉴스 할 때는 이 날씨 얘기 덥습니다. 이걸로 인사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오늘 첫 번째 소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안시 서북구 한 대형마트에서 수송 차량 안에 있던 현금 2억 원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현금 수송업체의 직원인 32세 남성인데요. 그는 동료 2명이 현금 자동 출납기에 현금 3천만 원을 넣으러 간 사이 현금 2억 원이 든 가방을 자신의 승용차로 옮겨 싣고서는 차량을 운전해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범행 전날 오후 10시께 미리 대형마트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두는 또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현재 용의자는 전원을 꺼둔 채 도주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수송업체 측이 사건이 발생한 2시간이나 지난 뒤에서야 경찰에 현금 도난 사실을 알려서 범인 검거 골든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거액의 현금을 옮기는 보안업체의 차량에 금고도 없었다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경찰에 신고하기 앞서 자체 해결해 보려고 그랬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이 소식을 이제 뉴스 저도 아침에 이제 텔레비전 뉴스를 먼저 봤었는데요. 네. 이제 이 돈 갖고 날른 사람이 사전에 미리 그 전날 밤에 자기 차를 그 대형마트 주차장에 놨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차를 갈아타고 도망간 거다. 근데 좀 더 치밀하려고 했으면은 그 인근의 지하 주차장을 좀 찾아서 CCTV가 없는 곳으로 그래서 그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CCTV 없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거기 차를 또 한번 바꿨다. 그래서 나가면은 종적으로 훨씬 더 잘 감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팍 들었었어요. 근데 요즘에 뭐 어디서나 뺑소니도 그렇지만 이렇게 차량 가지고 도주하는 것 치고 검거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요즘 CCTV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골목을 찾아간들해도 어디서는 추적은 시간 문제이지 차량이 어디까지 갔는지의 어떤 추적은 시간 문제이지 이거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네. 사실은 이게 지금 30대 나이에 현금 2억 원을 가지고
도주하는 게 과연 참 어떤 옳은 선택일까 싶어요. 좀 안타까워요. 좀 이렇게 좀 그 돈 가지고 사실은 남은 인생을 숨어 지내야 된다? 좀 잃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영화 3days라는 게 있어요. 러셀 크로우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그 네. 러셀 크로우가 부인을 감옥에서 탈출시킬 때 작전을 정말 치밀하게 짜거든요. 동선 네. 하나하나 다 파악해가지고 네. 이분이 자기 딴에는 머리를 쓴 것 같은데 그닥 치밀해 보이진 않는다. 저는 이제 뉴스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이제 기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요. 2억을 가지고 도망가서 과연 얼마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오늘날 같은 시대에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범죄를 어떤 한 개인의 잘못으로 물론 그 사람 잘못한 겁니다. 그 네. 잘못으로 보는 시각 못지않게 그러니까 기자님도 안타깝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릇된 사회 구조를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처벌만 이루어지면은 그거는 이제 근본적 처방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뭐 일확천금, 도박, 유흥 이런 유혹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가 좀 많잖아요. 뭐 영화 봐도 타짜 이런 영화 보면 괜히 막 그 뭡니까 도박하는 사람 멋있어 보이고 조폭들 막 돈 이런 거 드라마도 그렇고요. 뭐 또 사회 현상 보면 수백억 뭐 수천억씩 해먹는 그런 높으신 도둑놈들은 이제 뭐 경제사범 아니면 뭐 큰 일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하면서 처벌 수위가 그렇게 세지 않은 반면에 이런 생활사범들은 막 어우 한심한 사람들 나쁜 놈들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큰 도둑들과 생활사범들과의 처벌 수위가 과연 범죄의 정도에 비례하는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 경우에는 지금은 거의 흉악범 수준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죠. 네. 그 말씀처럼, 피디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돈을 만드는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범죄도 사실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처럼 얘기해 주는데, 저는 이 기사 보면서 하나 생각난 게, 요즘에 이제 갑천 호수공원에 아파트를 분양을 했잖아요. 네, 그랬죠. 얼마 전에 이제 당첨자가 선정이 됐는데, 말 그대로 뉴스에서는 뭐 당첨만 되면 1억 원, 뭐, 억 원, 뭐, 몇 억이다. 네. 프리미엄이?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이렇게 해서 당첨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몇 천만 원, 억 원의, 이익을 얻는 것도, 사실 이 사람은 2억 원을 훔치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고, 네, 좀 비교가 됐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보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갑천 트리플시티 같은 경우도 세금 다 내고 해도 뭐 3천만 원 이상은 남는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은데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인지 좀 다음에 어떻게 씁쓸합니다. 그 뉴스를 범죄처럼 소개해볼까요? 네, 정 PD의 세상은 100대은 없다 해서 아주 심도 있게 제가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네. 아유, 그래요. 이분, 잡히겠죠. 뭐, 그쵸. 웬만하면. 뭐, 네, 뭐 평택 저희가 쪽으로. 이게, 네, 시민들 어떤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아마 검거될 수도 있겠죠. 네, 범죄는 미워하되, 뭐,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더라. 다만 상황이 안 좋았을 뿐이지. 그래서 그거를 네.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분 잘못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스스로 한번 좀 되돌아보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첫 소식은 안타까운 소식을 주셨는데 두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예, 두 번째 소식은 건강일보 곽진성 기자가 전해온 소식인데요. 지난달 30일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장애를 가진 아들과 단둘이 살던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연이네. 이 사건은 같은 날 오전 한 남성이 속옷 차림으로 노상에 앉아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에게 다가가자 그 남성이 엄마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밖의 말을 전하면서 경찰이 이제 그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숨진 여성을 발견했고, 그 숨진 여성은 그 거리에 속옷으로 앉아있던 남성의 어머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거리에 속옷만 나와 있던 그 남성은 일반 장애, 자폐성 2급을 지닌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보도 후에 곽진원 기자가 다시 그 변사 사건 어머니가 숨진 채 발견된 현장을 찾아가서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취재를 해서 기사를 했는데요. 먼저 기사 내용을 보면
해당 현장은 그냥 대전 서구의 모 주택인데, 다가구 주택인데, 한 2층에 있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현장은 사건 현장이기 때문에 경찰 폴리스 라인, 출입 금지 폴리스 라인 붙여져 있었고요. 곽진원 기자가 현장에서 근처에 있는 사무실 직원들을 인터뷰를 했으나, 그 가정과의 교류가 사실은 없었고, 또 이웃에 사는 주민들과도 그 모자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좀 여쭤봤는데, 말 그대로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그 변사 사건이 발생한 주택과 그 주민센터는 약 128m 걸어서 2분 거리였지만, 이 모자가 이렇게 취약한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복지 지원은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마음 아픈 소식인 것 같고요. 이런 뉴스는 간혹 들려오는 것 같아요. 끊이지 않고.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우리 사회의 그 사회 안전망이 아직까지도 많이 불안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일단은 이 기사를 이제 접하면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네, 네. 좀. 근데 여기서 제가 여기를 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사실은 그냥 경찰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건 하나의 변사 사건이거든요. 네. 어떤 타살의 의혹이 썩 없는 그러한 죽음의 일인데, 그렇지만 그런 어떤 변사라도 어떤 사회적인 의미는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취약한 삶을 살았는데 정작 받아야 될 도움을 못 받는, 그게 또 지속되어 왔던 이러한 어떤 과정에 대해서 곽진성 기자가 좀 잘 취재를 했던 것 같고, 저는 그 장애를 가진 아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장애인을 이제 배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참 많이 하지만은 여전히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불편한 시선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강요해서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장애인들이요, 특히 발달 장애인들 포함해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요, 이제 돌봐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일반 학생들,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지만은 장애인들한테는 교육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돌봄의 역할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졸업해서 성인이 되고 나면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바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장애를 가진 게 무슨 벼슬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은, 이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그런 지체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이를 낳는데, 그런 발달장애 이렇게 낳을 수도 있고,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걸 도와줌으로써 우리 공동체를 이어나가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조차 좀 판단하기 어려운 어떤 장애가 아들에게 있었다는 걸로 느껴지는데, 또 어머니와 아들이 단둘이 사는 환경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고, 또 장애를 지닌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모른 채 좀 이렇게까지 지내왔다는 거죠.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장애인들이 혼자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같이 다녀주는 건데, 이게 지금 친인척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괜히 등록만 해놓고 돈만 타먹을까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걸 이제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부정수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까놓고 얘기를 하면은 등록해놓고 돈만 타먹고 제대로 안 돌봐서 그거를 우려해서 친인척을 할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발달장애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가족이 가장 편해요. 그리고 그 돈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치만 하고 안 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복지 서비스는 수급자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도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친인척이 할 수 없고 남손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아닌 사람 손에 의해서 활동보조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서로 그래서 이제 각각 장애가 있는 가족들을 바꿔서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적발이 되면은 모든 그 지원금을 다 토해내야 되고 처벌받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째 국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네. 아직까지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개선이. 그러니까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같은 경우는 1인당 뭐 1시간에 얼마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또 이제 활동 보조 그 보조원을 제공해 주는 그런 이제 그 센터에서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그 1시간에 예를 들어서 한 7,000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 활동 보조인이 받는 돈은 한 5,000 얼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올라가지고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서비스가 누굴 위한 건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데 정치권들은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일회성 같아 보여요. 그때만 얘기하고 반짝한 다음에 사그라들고 반짝하고 사그라들고 우리 지역의 어린이 공공재활병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뭐 대선 기간 이럴 때 막 와서 문재인 후보 당시 사진 찍고 가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선거 다 끝나고 나니까 박범계 의원도 마찬가지고 사그라들고 그러니까 그 건우 아버지는 혼자 청와대 가갖고 또 막 절하고 이 과정에도 분명히 좀 어떤 도움이 있었어야 될 텐데. 네.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도 128m 거리에 있었으면서도 아니면 또 그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단둘이 어머니와 장애를 가진 아들 둘만이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방치돼 왔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웃과의 교류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뭐 저도 지금 아파트에 살면서 참 위아래층에 누가 사실지 사실 솔직히 잘 모르고 지내지만 예전에 빌라에 8세대가 거주하는 빌라에 살 때는 그 빌라의 주말마다 2주마다 청소를 하는 어떤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은 네. 어떤 청소 업체를 따로 두고 관리를 하지만 90년대 중후반쯤에는 주민들이 직접 계단을 청소를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주말이 되면 맨 위층 4층에서 물을 내려보내면서 빗자루로 쓸어 내리는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주말에 이제 복도를 계단을 청소하는 소리가 나면은 저희도 이제 빗자루를 들고 나가서 물과 함께 쓰는 어떤 그런 어떤 행사처럼 했었는데 그때만 유일하게 그 빌라 8세대에 누가 어떤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좀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후로는 사실 이 주변에 내 이웃이 누구인지조차 사실 모르고 지낸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마 그 청소하러 나오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청소해야지 나오실 텐데 보통은 근데 네, 뭐 맞아요. 임병환 기자님처럼 학생이나 아니면 네. 아빠들 같은 경우는 시키니까 마지못해 나와가지고 네, 마지못해 나갔었죠. 그 장면이 연상이 되네요. 아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소식이 다 좀 우울한 소식이었어요. 네, 세 번째 소식은 어떤 겁니까? 예, 세 번째 소식은 아마 아는 것입니다에서도 한번 다뤘었을 텐데요. 그 세종에는 중앙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세종이 원형, 그러니까 도너츠 모양의 도시인데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원형으로 된 도시인데 거기서도 가장 중앙 중심은 이 공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을 만드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걸 지금 중앙공원이라고 하고요. 그 중앙공원을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오늘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공동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중앙공원을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금개구리 서식처로 알려져 있는데요. 금개구리 서식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 발표 때 함께 제시될 예정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금개구리 서식처가 발견됐기 때문에 원래 개발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축소되고 대신에 서식지 보존을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한참 논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중앙공원이라는 큰 땅이 있다면 거기에 이제 사실 여기는 논인 겁니다. 절반이 논이고 절반은 습지 형태의 이었습니다. 금강을 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금개구리가 발견되니까 금개구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 중앙공원을 전체를 좀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보다 금개구리 많은 곳을 일단 보존을 시키고 상대적으로 적은 곳에 금개구리를 많은 곳으로 옮겨 놓자 뭐 이런 제안이 있어서 현재 중앙공원 1단계 조성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금개구리가 집중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2단계 구역은 아직 농경지가 그냥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다음 주에 발표한다는 게 바로 2단계, 그동안 농경지와 습지를 보존해왔던 공원화 예정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를 발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관심은 여기를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형 공원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어떤 금개구리나 어떤 다른 생태계를 보존하는 보존용 공원으로 남겨둘 것이냐, 이런 거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그러니까 있는데요. 문자는 공원으로 똑같지만은 실제 활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람들이 쉬는 공원이냐 아니면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공원이냐 이런 차이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보는 공원은 사실은 잔디밭이 깔리고 나무가 심어지고 벤치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형태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지금 말 그대로 그런 농경지를, 그런 공원을 만들려면 이렇게 농경지와 습지에 흙을 쌓는 성토 작업을 거쳐야 될 것이고요. 어쨌든 그 전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공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기대어 사는 어떤 금개구리나 아니면 어떤 다른 생물들은 이제 갈 곳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반대로 이제 보존형 공원으로 만들자고 하자니 사실은 농경지를 그대로 놔야 될 것이고 습지를 그대로 놔야 될 것이고,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서 뭔가를 체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또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동안 어떤 중앙공원의 어떤 농경지, 어떤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지역을 얼마 정도 확보할 것이냐는 그런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2011년도에 계획할 때는 한 27만 제곱미터 정도를 생태계 보존 지역으로 도자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도에 금개구리가 발견되면서 이 구역을 56만 제곱미터까지 확대를 했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농경지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또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조정이 하면서 이제 27만 제곱미터까지 축소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에 대한 어떤 또 논란이 제기되면서 최근에 지난 5월에 발표된 종합 검토안에서는 이러한 21만 제곱미터까지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그렇게 센트럴파크처럼 어떻게 보면 그와 유사한 공원을 만든다면은 어떤 세종의 어떤 도심 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금개구리 서식처는 없어지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사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식의 결과가 발표될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근데 말만 하면 센트럴파크래요. 대전에서도 뭐 지난번 시장 선거 때 맞아요. 센트럴파크를 만에 이랬는데 중앙공원을 영어로 하면 센트럴파크예요. 예, 센트럴파크를 번역하면 중앙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말만 센트럴파크 하는데 그 뭐 영국의 하이드파크도 있고요. 되게 유명한 그 큰 도심 속의 공원들을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공원들 정말 좋습니다. 가면 사람들이 쉴 수 있고. 그런데 저는요, 공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원에서 쉴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중요한 게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원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우리 지금 일반 서민들처럼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공원 생겼어? 그러니까 낮에 우리 가갖고 여유를 느껴야지, 힐링하러 공원 가자, 그럴까?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일반 서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높아질까를, 그런 걸 먼저 고민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중앙공원의 위치를 좀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가 중앙공원을 잘 모르시더라도 아마 세종호수공원은 아실 거예요. 네. 세종호수공원과 접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중앙공원 옆에는 국립수목원이 현재 조정 중이고요. 또 말씀드린 금개구리나 생태계 보존을 해야 할 가치가 있는 2단계 말고 지금 1단계는 이미 우리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느낌은 어떻게 보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행복도시가 지금 논바닥을 다 갈아엎어서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일부분인 이곳을 좀 생태계를 위한 공간으로 남겨둘 수 있지는 않을까. 좀 그런 여유 정도는 갖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요. 늘 항상 개발하고 보존은 늘 부딪히는 그런 우리 사회의 주요 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소식 감사드리고요, 기자님. 정말 네. 다음 주 인사할 때는 덥습니다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다음 주에는 어떤 선인사가 가능할까요? 네, 그냥 보고 싶습니다. 이런 걸로. 네. 예, 뭐 가을이 다 왔네요. 뭐 이런 얘기가. 아, 예, 정말 듣기만 해도 시원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엔 정말 가을이 다 왔네요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오늘 아임뉴스 3부에서는 젠미디어 장길문 국장과 대전 충남 민원연 이기동 국장이 이야기하는 우리 지역의 언론 비판하기, 언론 뚱땅이 이어집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